지난 태국 2차전에서 홈인데도 불구하고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던 대한민국이었지만 지난 경기 이후 칼을 갈고 나온 태국 전사들이었다. 대한민국 선수들은 지난 경기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으며 승리를 하기 위한 불타는 의지가 눈에 보일 정도로 캡틴 손흥민을 중심으로 대표팀이 똘똘 뭉친 모습이었다. 현재 태국과의 원정 경기가 끝난 후 반응이 뜨겁습니다. 외신에서는 마침내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며 경기력에 대해 극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태국과의 2차전 한국 홈에서 무승부를 했었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무조건 승리를 가져왔어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은 원정팀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태국 원정을 치러야 한다. 태국 원정에서의 승리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태국 전사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캡틴 손흥민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지난 경기에서 저희가 홈인데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다.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드리겠다 라고 말하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는데요. 캡틴의 소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표팀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전 경기와는 180도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며 태국을 압살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골 넣기 전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며 놀라기도 했다는 이 소식.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6일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4차전 태국과의 원정 경기에서 3대0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3차전 태국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3차 예선 진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승리로 인해 사실상 3차 예선 진출이 확정됐는데요. 아직 대표팀에게 2경기가 남아있지만 현재 3승 1무 승점 10점으로 초 1위이기 때문에 약팀인 싱가포르와 중국에게 대패를 하지 않는 이상은 가능합니다. 경기를 앞두고 태국은 총리와 축구협회가 직접 나서서 이번 한국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3억 3천만 원을 무승부 시 1억 원을 지급하겠다면서 승리를 기원하기도 했는데요. 태국은 지난 여름 토트넘과의 진행된 친선 경기에서 폭우로 경기가 중단되자 이대로 두면 다신 손해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큰 돈을 들여 배수공사와 잔디를 뜯어 고치는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대표팀은 좋은 잔디에서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인업이 발표되었고 지난번과는 다른 변화가 있었는데요. 골키퍼는 그대로 조현우 선수였지만 김진수, 김민재, 김영권, 김문환으로 백포를 구성했고 중원은 황인범과 백승호에게 손흥민, 이재성, 기강인 최전방엔 조규성이 나선 상태였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오른쪽 수비수를 서령우에서 김문환으로 정우영 대신 이강인이 최전방엔 주민규 대신 조규성이 나온 것이었는데요. 경기가 시작되었고 지난번과 같이 초반에는 태국이 공격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반 2분 만에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태국 침투 패스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결정적인 슈팅을 허용했지만 크로스바를 맞고 빗나가면서 실점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전반 5분에도 태국 공격수 슈퍼차이에게 침투를 허용하면서 1대1 찬스까지 맞이했던 한국이지만 오프사이드였습니다. 두 차례의 실점 위기를 겪고 난 뒤 한국은 선제골로 복수했는데요. 전반 19분 이강인 선수의 침투 패스가 빛을 발했습니다. 상대가 뒤로 물러나고 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조규성 선수에게 침투 패스를 건넸고 조규성 선수는 상대 키퍼를 제치고 반대편으로 시도한 슈팅이 수비에게 막힐 뻔했지만 달려가던 이재성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골이 되었는데요. 이재성 선수가 밀어넣지 않았다면 골이 안 될 수도 있던 상황이기에 다행이었습니다. 전반 42분에도 위기가 있었지만 조현우 선수가 선방을 하면서 전반전을 1대0으로 마칠 수 있었는데요. 후반전이 시작되자 우리 선수들은 1대0으로는 안 된다는 듯 골에 목숨을 건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캡틴 손흥민 선수가 쐐기골을 터뜨렸는데요. 전반 53분 또다시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침투 패스를 했고 공을 건네받은 손흥민 선수는 드리블로 치고 나간 후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정확하게 상대 키퍼의 다리 사이를 노리며 골을 넣었는데요. 골을 넣고 난 후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포옹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월드클래스 손흥민과 이강인이다. 정확히 전달되는 이강인의 침투 패스와 각이 없는 쪽으로 치고 나가는 손흥민의 드리블 후에 각이 없었음에도 다리 사이를 노려 골을 만들어내는 선수. 이게 일반 선수와 월드클래스의 디테일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골을 만드는 거죠. 분명 저기에서는 각이 없었는데 손흥민이 각을 만들어서 골을 넣었습니다. 기대 득점은 0.36이었는데도 이걸 골을 넣었네요. 다른 선수였다면 골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손흥민의 결정력입니다. 쐐기골까지 넣은 한국이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후반 37분 김민재 선수가 골을 만들어줬습니다. 김진수 선수의 크로스를 김민재 선수가 헤딩으로 정확하게 반대편으로 떨어뜨리면서 그 자리에 있던 박진섭 선수가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한 것인데요. 후에 득점과 실점은 없었고 경기는 3대0 대한민국의 대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영국의 BBC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집중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경기력이 180도 달라졌다. 불과 5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 본부장에서 태국과 절전을 펼치며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었지만 5일 후 3대0이라는 스코어로 원정에서 태국을 박살내버렸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겐 캡틴인 손흥민이 있었고, 손흥민은 마침내 흩어져 있던 대표팀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월드클래스 선수와 일반 선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줬다.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손흥민이 이강인의 침투 패스를 받은 뒤 드리블에 골까지 연결시키는 장면은 많은 축구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는 장면이 되며, 축구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알려주는 것 같았다. 라며 손흥민 선수에 대해 극찬을 아낌없이 쏟아냈는데요. 한국의 경기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수비적으로 나오는 태국을 상대로 끊임없이 공격하며 그들의 수비벽을 무너뜨렸다. 계속해서 라인을 올려 공격하던 한국이기에 역습 상황에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었지만, 수비에서 월드클래스인 김민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하고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었다. 지난 아시안컵 이후 새롭게 감독이 바뀌면서 일부 선수들도 바뀌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한국에겐 도움이 됐다. 계속해서 침투 패스를 주는 것과 연계 패스로 수비벽을 벗겨내는 전술은 태국에게 정확하게 맞아들었다. 그들이 왜 아시아에서 최강으로 불리는지 증명한 경기다. 경기가 끝난 후 태국 감독인 이시 마시타다는 우리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유리했던 홈에서는 패배를 했고, 우리가 불리했던 원정에서는 무승부를 했다.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리까지 기대했었지만 대패를 하게 돼 아쉽다. 나는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가 아닌 승리를 위해 노력했는데 역시 아직 한국에게 승리하는 것은 무리였다고 느낀 경기였다. 그들에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월드클래스와 아닌 선수들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해 뛰어준 우리 선수들에겐 수고 많았다고 전해주고 싶다. 우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선수들이 실망하신 팬들을 위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 홈 경기에서 잘 되지 않았던 것을 수정하고 공유하면서 준비했고,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 정식 감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당장 내일 올림픽 대표팀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감독이 올 것이라며 정식 감독에 대해서는 추호도 생각이 없다고 한 것인데요. 황선홍 감독이 이제 서방수 역할을 끝내고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돌아간 만큼 다시 올림픽 대표팀에 집중해 올림픽 대표팀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 올림픽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2,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